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범상치 않은 뉴스 조재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분노로 찍으려고 합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분노는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맞습니다. 교사가 교장실에서 칼에 찔립니다.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교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 공교육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것에 익숙해졌습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 한마디에 안도하게 됐습니까? 우리 공교육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추락을 멈추지 않으면 공교육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26년 3월 말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냥 학생을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남은 것은 평생 따라다닐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가해 학생에게 아무리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학생 생활 기록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를 때리면 생기부에 남지만 선생님을 때리면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26년 4월 13일 아침 8시 44분에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고3 남학생이 집에서부터 흉기를 챙겨와가지고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겨온 채로 교장실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과 단 둘이 있게 해달라 요청했고, 교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30대 교사의 등과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것이 학생이 할 행동입니까? 이게 과연 교실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까?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과 상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 순간에도 맞고 찔리고 울면서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교권상담을 하면서 가져온 사례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이 편집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외출증 없이 월담에서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학생은 교사에게 이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네가 뭔데? 너 몇 반 담임이야? 올라가다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나한테 사과하라고 왜 건드려? 나이 많으면 그만두든지 덤벼 이리 와 쫄리지 진짜 때리고 싶네,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찰듯 밀접하게 달려든 후 교사용 간이의자를 3개 걷어차 멀리 나뒹굴게 하는 등 위협행위와 욕설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말리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반복적인 회상,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 시도 생각, 수면장애, 무기력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반응, 자아붕괴 등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생이 학생부실에 교복 미착용으로 생활지도 교육을 받던 중에 태도가 불손하여 다른 선생님이 바른 자세로 앉을 것을 지도했습니다. 이에 학생은 네가 뭔데 맞짱 까든가 꼬움은 한 대 치든가 라는 포문을 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한테 데리고 갔는데 담임교사에게도 학생이 욕설을 했습니다. 다시 학생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달려들어 후두부, 턱, 광대뼈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작년도 일입니다. 2025년 울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 수업 중에 학생이 경기 진행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친구에게 짜증내고 공을 정리하라고 선생님이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공을 강하게 쳐서 다른 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교사가 이를 제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체육관 기구실로 들어가서 신발장과 공 보관함을 넘어뜨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기구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교사가 양손을 붙들고 왜 화가 많이 났는지 묻는 과정에서 학생은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서 교사를 가격하려는 시도를 했고, 양손이 붙잡혀 있자 머리로 교사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는 폭력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성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유감과 안타깝다, 공허한 수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 제도를, 구체적 법을, 구체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첫째,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희롱은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형법상으로도 중대범죄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정작 교사를 때리고 찌른 행위는 전학, 퇴학을 받아도 기록 한 줄 남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이는 결국 사회에
교사를 때려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맞고소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개별 교사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명백한 허위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당사자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맞고소 제도 필요합니다. 교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권 보호의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셋째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소송 책임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국가가 위임한 공적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분쟁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 공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선생님, 오늘 맞은 교사가 내일의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교단을 떠난 후배가 어쩌면 내년에 내 자리를 비울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집니다. 생기부 기재 의무화, 교육청의 맞고소 제도, 국가소송 책임제, 이 세 가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사가 교사이기 위한, 교실이 교실이기 위한, 교육이 교육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이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국교총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